지수함수 배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수하고 로그 배웠거든요. 근데 여기 지수함수는 지수 계산하는 걸 가지고 함수로 넘겨서 이제 그 함수가 어떤 건지에 대한 걸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 지수함수에 대해서 좀 정보를 알고 난 다음에는 뭐 할 거냐면은 항상 우리 여기 수원 단원이 뭐가 있냐면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있거든요. 이 세 개는 모두 다 함수에 대한 얘기라서 얘네들 순서는 동일해. 그 함수에 대해서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평행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대칭이동할 거예요. 여러분들 고1 마지막 단원이거든요, 이게. 근데 대부분 다 안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뭐 한 학교 몇 개 없고요. 나머지는 다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본을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에 대한 걸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서가 최대 최소를 구한 거 다음에 그 다음에 지수 방정식이라고 할 거고 지방 줄임말인가요? 지수 방정식. 이것도 원래는 더 길어요. 지수를 이용한 방정식이에요. 지수 방정식. 그리고 지수 부등식 이렇게 배워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배울 수원에 나온 함수들의 순서는 모두 다 동일하게 이 순서를 거치면서 공부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활용 단원이 여기 항상 나오는데 지수나 로그 풀 때 혹시 그런 문제 봤어요? 문제가 엄청 길어. 그리고 새로운 식을 정의해주고 거기에 여러분들 대입해서 찾는 문제 봤죠? 그런 문제들이 지수 함수에도 나오고요. 로그 함수, 삼각함수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는 학교 시험 문제의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고 보면 될 거고 길게 봤을 때는 수능에서도 많이 출제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안 나온 해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뤄보는 연습은 충분히 해보셔야 될 거고 다 읽을 필요 없이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찾아서 구해주면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수함수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전에 함수도 얘기하자. 왜냐면 이것도 수학하 내용이라서 이 함수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 함수는 아마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의역하고 치역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용어를 좀 더 보자면 함수값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x가 될 수 있는 모든 정의역을 원소로 갖는 값들을 다 정의역이라고 하고 자 치역하기 전에 공역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공역이 y라고 하는 거고요. 치역은 뭐냐면은 요 함수값을 다 모아놓은 거. 함수값은 원소 하나 대응되는 관계에 있는 그 값들을 얘기를 하더라. 자, 그래서 뭐 요 정도 얘기를 하면서 뭐 조금 더 어려운 얘기가 나온다면 여기에 역함수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고요. 역함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함수 안에 이제 합성함수랑 역함수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건데 역함수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하면 여기서 또 마찬가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왕 얘기한 거 앞에 거 대칭이동, 평행이동도 얘기할게요.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y는 fx라고 하는 이러한 함수에서 얘를 평행이동하게 되면은 x축으로 n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바꿀게요. 요거 얘는 함수가 되는 거고 얘를 방정식화하면 이렇게 생겨요. fx, y는 0. 무슨 소리냐면은 아까 y는 fx에서 x에 대한 식을 다 한쪽으로 이항한 거예요. y도 x도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는 0꼴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함수 방정식꼴 뭐 이렇게 얘기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두 다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보고 도형의 방정식을 다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쓰더라. 자, 그래서 평행이동하게 되면은 얘의 결과는 x-m, y-n은 0꼴로 돼서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을 대입하는 게 평행이동이라는 거. 그 다음에 대칭이동도 보면 대칭이동까지 얘기할게요. 대칭이동은 똑같이 이렇게 fx, y는 0꼴로 둔 거에서 여기에서 x축 대칭이동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바뀌는 부호가 누구니까? Y의 부호가 바뀔 거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X축 대칭.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하면은 X의 부호가 바뀔 거라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원점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데 얘를 점 대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할 것은 원점 대칭. 그래서 원점 대칭은 X랑 Y의 부호를 둘 다 바꾸는 거. 그 다음에 4번은 선대칭이라고 얘기를 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선대칭이냐면 여기서는 Y는 X에 대한 선대칭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F, X랑 Y랑 바꾸게 돼서 Y, X는 0이 될 거고 또 많이 나오는 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이동하게 되면 부호도 이렇게 같이 바뀐다라는 것까지 해서 대칭 이동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함수에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기본 배경 지식으로 있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준 거예요. 지수함수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 자 일단 또 한 가지 더 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x의 값에 따라 y의 값이 하나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얘기를 할 건데 지수함수니까 말 그대로 지수를 식으로 하는 함수로 하는 식을 만든다라고 해서 지수함수라고 부를 거라서 우리가 원래 밑을 a로 하고 지수에다가 우리가 변수를 잡을 건데 그걸 x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a의 x제곱이 함수니까 y는 꼴로 만들어주는 게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정의 내릴 때는 항상 네 가지 찾을 거야.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정의역이 될 거고요. 두 번째가 좀 칸이 있어야 돼요. 치역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프 개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함수들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할 거고 물어보는 것도 항상 기본은 얘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역하고 치역하고 그래프 개형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는 거고 특징은 얘네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정의역은 일단은 뭐로 정의 내리면 되냐면 정의역은 얘는 x의 값이 될 수 있는 걸 모두 다 찾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지수에 우리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우리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밑은 항상 얘는 이제 앞으로 0보다 큰 수만 잡아서 생각을 할 거고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수에 있는 x값인데 이 x값들은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냐면은 어떤 수를 넣어도 항상 얘는 성립할 수 있는 값을 찾을 수 있어서 실수 전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쓸 거예요. x바 x는 실수 전체다. 이렇게 쓸게요.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의역은 모든 수를 다 집어넣어도 된다. 실수 전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치역은 뭐냐면은 우리가 y의 값에 대응되는 것이야. 그래서 y의 값이라고 정의를 내릴 거고 그 y의 값은 어떻게 해서 y 값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볼 건데 자, 우리가 생각해 보자. x가 아무리 작아도 자, 요런 것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y는 2의 x제곱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 x에다가 계속 큰 수를 집어넣으면은 이 y 값은 계속 어떻게 돼? 계속 커지겠죠. 하지만 계속 작은 수를 대입하면 얘가 작아지다가 음수 나올 수 있어 없어? 거듭 제곱을 해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8분의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아지기는 하나 0보다는 그래도 어때? 큰 수가 나올 거야. 0은 절대 나오지 않아. 음수가 나오지 않아서 얘는 이렇게 취역을 할 거예요. 이따가 다시 또 이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y는 항상 0보다 큰 수만 다 나올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 나갈 거고요. 자, 개형은 이제 요걸 보면서 찾을 거예요. 얘랑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보면 2의 x제곱 그래프가 있대. 그랬을 때 자, x에다가 적당히 대입을 해서 일단 그려볼게요. 0 집어넣으면 1이에요. 좀 크게 그릴게요. 0일 때 1. 자, 1 대입하면은 2가 나올 거고요. 2 대입하면 뭐 4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4, 여기쯤 잡을게요. 대략.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4분의 1이 나올 거고 그래서 얘네를 연결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게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될 거고 개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계속 작아져도 얘는
만나지 않아. 혹시 이거 만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점근선이라고 해요. 우리 수학하에도 점근선 개념이 나오는데 가까워지는 선을 점근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징 첫 번째는 점근선 찾으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거 개형은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우리 혹시 이런 거 기억날까요? 자, 내가 여기를 대략적으로 x1, 그 다음에 여기를 x2라고 해서 x1하고 x2를 봤을 때는 x2가 더 크죠. 네. 그러면 이걸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그 결과값도 더 큰 거 괜찮아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증가함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개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개형 이 아래다가 안 쓰고 옆에다 쓸게요. 그냥 개형은 두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안 보일 것 같은데 뒤에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예요. 뒤에 보여요? 네, 보이면 다행이고. 자, 증가함수하고 감소함수 이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증가함수는 보통 이렇게 써요. 그래서 증가함수는 x1하고 x2가 이렇게 커지는 관계에서 그때 함수를 fx라고 한다면은 fx1하고 fx2의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커지면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럼 감소함수는 반대겠죠? x1하고 x2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fx1하고 함수값 fx2의 관계는 점점 작아질 거다. 그래프 이따가 그려줄게요. 그래서 증가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 개형은 이런 그래프구나. 증가함수 개형.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린다고 했는데 걔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 그릴게요. 이렇게. 자, 같은 방법으로 1을 대입하게 되면 x에다 1 대입해서 그릴 거예요. 1 대입하면 얘가 2분의 1 나올 거고 0 집어넣으면 1 나올 거고 여기. 그 다음에 또 2 집어넣으면 4분의 1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네. 그러고 보니까 얘는 이제 감소함수라는 걸 알아낸 거고요. 이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생겼다. 됐죠? 그래서 그릴 때는 숫자 대입해서 찾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특징 같은 게 이제 저 점근선 하나 썼는데 여기에서는 뭐가 나올 거냐면은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요. 찾는 방법 이따가 다시 적어줄게요. 여긴 좁아서 다시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특징은 점근선하고 항상 지나는 점. 그리고 자, 얘가 이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누가 알려주는 거냐면은 자, 여기 개형에다 쓸게요. 이 위에 거에는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요. 0하고 1 사이가 되면은 감소함수예요. 이렇게. A가 뭐야? 밑이에요. 밑은 0보다 큰 수만 일단은 집어넣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 0하고 1 사이 값이냐 1보다 큰 수냐 그 값에 따라서 증가함수 감소함수가 나뉘어지는 거고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그려질 거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가 1보다 큰 거고 오른쪽에서 이제 점근선이 x축에 가까워지는 그래프가 0하고 1 사이인 감소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점근선 특징을 좀 볼게요. 점근선은 뭐냐면은 얘가 이제 계속 작아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점근선은 x축이에요. 근데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x축을 다르게는 y는 0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항상 지나는 점은 이걸로 쓸 거야. 0,1. 그 다음에 항상 지나는 점은 자, 찾는 방법을 좀 쓸 건데 얘는 지수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지금 얘는 x이기 때문에 0 집어넣는 거고요. 그래서 0,1이 항상 지나는 점이고 저기에 예를 들어서 요거예요. 항상 지나는 점에 여기 뭐야? y는 2의 x-1제곱이 이렇게 있었어. 그럼 얘는 항상 지나는 점이 몇 컴마 몇이란 얘기야? 지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 1 집어넣을 거고 1 집어넣으면 지수가 0 나오니까 1,1이 항상 지나는 점이다. 괜찮아요? 이렇게. 자, 이거는 평행이동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해준 거고요. 또 두 번째, 점근선을 조금 바꿔볼 건데 y는 2의 x제곱에서 마이너스 1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냐면은 정확하게 얘는 y축에서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얘를 1만큼 내리는 거야. 그래서 원래 점근선은 빨간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이 점근선이 마이너스 1로 내려올 거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점근선이 이렇게 되면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라고 하는 게 뭐다? 이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뭘 찾으려고 하는 거냐면 점근선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점근선.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은 얘는 뭐냐면 이제 이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원래는 y는 0에서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할 거다. 자, 그러면 찾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이건 이렇게 찾을 거예요. 이제 얘는 점근선은 지수를 포함한 식을 제외하고 남는 게 점근선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지금 여기에 지수를 포함한 식은 2x제곱 이거거든. 얘를 제외하면은 점근선이 나와요. 바로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서 얘 점근선 찾는 방법은 지수를 포함한 식을 제외하고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연습을 하면 충분히 금방 할 수 있는 거라서 한번 볼게요. 이제 3으로 할까? 둘 다 2라고 합시다. 자, 얘는 뭘 한 거냐면은 아직 평행이동, 대칭이동 안 했지만은 y는 3의 x제곱을 평행이동한 거거든요. x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는 2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 뭘 찾을 거냐면은 나는 항상 지나는 점 찾을 거야. 그럼 항상 지나는 점은 몇 컴마 몇일까? 지수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0 나와?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의 0제곱이니까 그 값은 1이고 더하기 2에서 얼마다? 3. 마이너스 2,3이 항상 지나는 점이 될 거고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뭐겠어, 그러면? 지수를 포함한 요식을 제외한 거야. 그래서 얘는 2구나. y는 2라고 써야 돼요. y는 2다.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수함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는 네 가지를 알아야 될 거다. 정의역, 치역, 개형, 그 다음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특징을 해결하면 개형까지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특징으로 찾아주면 될 거고. 자, 요거 볼까요? 그럼 이거는 증가함수 괜찮아요? 1보다 큰,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정의역은, 봐봐. 정의역은 지수에 있는 x값이 될 수 있는 모든 수들은 실수 전체였는데 평행이동해도 실수 전체로 그대로일 거고, 치역이 바뀔 거야. 치역은 어떻게 바뀌냐면, 자, 아까 요거 볼까요? 요거 치역이 뭐냐면, 얘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으로 바뀌어서 빨간 색깔 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수가 뭐가 되는 거야? 치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는 0보다 큰 거에서 평행이동하니까 치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큰 거고, 자, 그럼 얘는 치역이 뭐겠어? 2보다 큰 수 괜찮아요? 2보다 큰 게 치역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증가함수 얘기했고요. 특징 점근선 항상 지나는 점, 이런 거 가지고 지수함수를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뭐냐면 그냥 지수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1페이지, 2페이지 거기에 포함돼서 다 같이 얘기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수함수의 이제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하는 거, 대칭이동하는 거 아까 앞에서 정리를 해줬으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y는 a의 x제곱이란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일단 평행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평행이동은 x축으로 n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게 돼서 답은 이렇게 쓰는 거긴 한데 y-n a의 x-m제곱을 쓰는 건데 보통은 y는 꼴로 많이 쓰니까 y는 a의 x-m제곱 플러스 n이더라, 이렇게.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첫 번째 정의역. 정의역은 지수에 있는 x값이 될 수 있는 거, 얘는 실수 전체. 원래는 집합기호 쓰는데 그냥 줄여 쓸게요. 실수 전체가 될 거고요. 찾는 연습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치역은 뭐보다 큰 수야? 아까 연습했었죠? n보다 큰 수가 뭐다? 치역이 될 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 그래프 개형은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무슨 함수고? 감소함수고,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 그래서 그래프 개형은 그 두 가지 가지고 찾아야 될 거야. 개형은 증가 또는 감소함수 그래프 개형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냐면 특징인데 특징 첫 번째가 항상 지나는 점. 항상 지나는 점은 지수가 0이 되는 x값 얼마 대입해? m. 그 결과는 m 대입하면 지수가 0이니까 1이지. a의 0제곱 거기에 플러스 n을 하니까 1 플러스 n이 항상 지나는 점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점근선의 방정식은 누구야? y는 n이 될 거다. 괜찮아요? 요 지수에 x를 포함한 지수를 제외한 y는 n. 이렇게 해서 찾는 게 평이동했을 때 이런 걸 찾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연습도 여러분들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교재만으로는 문제 수가 상당히 적어서 이따가 또 숙제로 따로 내주긴 할 건데 연습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단원 자체가 뭐냐면은 뭐 심화 문제를 풀면 정말 어려운 문제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수함수를 배우고 평행이동, 대칭이동하면 어떤 그래프가 되고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걸 여기서 살펴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대칭이동. 대칭이동은 네 가지가 있었어. 아까 전에 써준 게 X축 대칭이동을 하면, 자 1번은 X축이라고 그냥 쓸게요. 그럼 X축 대칭이동은 뭐 대신에 뭐가 바뀌는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쓸게요. Y는 마이너스 AX. 원래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요. 두 번째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게 되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주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원점 대칭이동. 원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 네 번째는 Y는 X의 대칭이동. 그래서 X랑 Y랑 바꿔서 A의 Y제곱 이렇게 될 건데, 혹시 이거 우리 지수를 로그로 바꾸는 거 기억나죠? 얘 바꾸면 뭐가 되게? Y는 로그 A의 X예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할게요. 뒤에서 로그에 할 거거든. Y는 X의 대칭인 거 사실은 뭐 구하는 거냐면은 역함수를 구하는 거고요. 지수의 역함수가 로그고요. 로그의 역함수가 사실은 지수가 될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거는 근데 뒤에서 다시 다룰 거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써놔도 괜찮고요. 요거는 로그 함수 할 때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을 살펴보면서 또 마찬가지 바뀌어야 될 걸 연습을 좀 해봐야 돼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게요. 대칭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연습을 해봅시다. 이 그래프를 찾아볼 거야. 그럼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그래프냐면 Y는 2의 X제곱 그래프에서 시작한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디에 부호가 바뀌었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얘네를 먼저 정리할까요? 우리 이거는 넘어갈게요. 바꿀게요. 왜냐면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어렵게 들어가는 거라서 얘 자체를 가지고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자, 얘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쟤만 찾으면 돼. 일단 우리 특징이라고 했던 네 번째에서 1번 항상 지나는 점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1 컴마 마이너스 2 괜찮아요? 지수가 0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가 앞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네 둘만 가지고 일단 한번 찾아보자. Y는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을 거예요. 점근선. 그 다음에 항상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이 아래에 있어요. 점근선 아래. 그래서 얘는, 자, 원래 2였으면은 증가함수였지. 근데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야? X축에 대해 대칭이동한 거지. Y의 부호가 바뀐 거라서. 그럼 생각해봐. 증가함수는 원래 이렇게 올라갔을 건데 내리니까 어떤 함수가 되는 거야? 감소함수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여기가 항상 지나는 점이 되면서 점근선은 요거예요. 이게 그래프 개형이 되는 거다. 됐죠? 이렇게. 이게 Y축, X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거고, 나중에 자꾸 그리다 보면은 이 지수 앞에 음수가 있으면 점근선 아래쪽에 그려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터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습하다 보면은 아마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문제 좀 많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 하나만 적을게요, 이제. 자, 우리가 지금 뭐 했냐면은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거예요. 우리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을 하면 어디가 기준이었냐면은 y는 ax제곱이었거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들을, 요런 것들. 자, 이 그래프는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하면은 y는 ax하고 어떻게 되냐면 겹쳐지는 거 맞아요? 얘를 다시 x축에 대칭이동하면 저 그래프 될 거잖아. 괜찮아요? 또 얘도 마찬가지. 이 그래프는 y축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쟤가 될 거야. y는 ax제곱. 또한 이런 식도 거꾸로 이제 x축으로 마이너스 m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m만큼 평행이동하면 쟤가 되겠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해서 겹쳐지려면 밑이 같으면 돼요. 밑이 같다.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겹쳐지려면 우리 문제 딱 그 교재에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부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연습하려면은 여기 있는 걸 먼저 푸는 게 아니라 프린트 주는 거 먼저 풀어보고 여기 있는 거 풀어봐도 충분히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 자, 뭐 할 거냐면 여기 지우고 여기다 이제 다른 거 좀 써볼게요. 혹시 y는 4 곱하기예요. 4 곱하기 2x 제곱을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면 y는 2x하고 겹쳐질까? 얘는 무조건 겹쳐지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밑이 2로 여기도 밑이 2로 같은 거라서. 그럼 왜 같아지는지도 좀 적어줘야 되는데 그 왜 같아지냐면 이 식을 좀 바꿔볼게요. 4는 2의 뭐야? 제곱. 그 다음에 2의 x제곱이 될 거고 그럼 2의 지수끼리 뭐해? x 플러스 2. 그러니까 뭐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게 이거네. 그래서 겹쳐진다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여기가 꼭 4가 아니라 이것도 겹쳐져요. y는 5 곱하기 2의 x제곱도. 선생님 얘는 2의 거듭제곱이 아니잖아요. 근데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기억나요? 로그 할 때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 뭐 이런 거 할 때 바꿀 수 있거든요. 한번 바꿔볼게요. 얘를 이 5만 일단 봐봐. 5는 이렇게 바꿀 거야. 2의 로그에 2의 5 괜찮아요. 그러면 2하고 5하고 뭐 할 수 있으니까 바꿀 수 있으니까 얘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시 대입해 볼까? 그럼 2의 로그 2의 5 곱하기 2의 x제곱이니까 지수끼리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그래서 y는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5. 앞에 5가 곱해지면은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괜찮아요? 로그만큼. 자, 로그 2의 5도 실수 값이잖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도 평행이동한 거구나. 따라서 결론은 다시 한번 밑이 같으면 앞에 뭐가 곱해졌든 상관없이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면 뭐 한다? 2x제곱하고 겹쳐진다. 그렇죠? 대소비교는 원래는 여러분들이 지수할 때 다 하긴 했거든요. 우리 대소비교 원래 수험 배우기 전까지 3가지 설명해줬죠. 차하고 제곱의 차하고 비하고 이렇게 3가지 했었지. 그 다음에 4번째가 이제 거듭제곱을 이용한, 거듭제곱 근을 이용한 지수를 비교해서 우리가 뭔가 찾는 거 했었잖아요. 아니야? 그래서 얘를 근데 이런 걸로 비교할 수 있는 거 함수로 접근을 해볼게요. 2에 이렇게 있어서 여기 세제곱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에 4제곱근 해볼게요. 이거 좀 쉽나? 일단 비교해 볼게요. 그럼 얘는 뭐냐면은 함수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일단 이 식을 바꿔보면 2의 3분의 1제곱이고 2의 2분의 1제곱 괜찮아요? 자, 그러면 괜히 얘가 별로 좋진 않는데 일단 할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면 y는 2의 x제곱에서 밑이 둘 다 2인 거고 이 함수에서 얘는 3분의 1을 대입한 거고 얘는 2분의 1 대입한 거야. 자, 밑이 1보다 큰 수니까 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x의 값이
커질수록 큰 결과값을 가져. 그럼 2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누가 더 커? 2분의 1이 더 크지? 그럼 얘가 더 크구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대수 비교를 원래 우리 지수할 때 설명을 해줬지만 함수로도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이용해서 대수 비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음은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자, 우리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처음에 지수함수 배우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했고, 그거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최대 최소 값을 구하는 건데, 선생님은 이 최대 최소를 한 번에 정리를 하긴 하거든요. 여러분,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함수, 2차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 어떻게 구하라고 했었냐면 그래프 그리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지 꼭 반드시 존재하려면은 범위가 있어야지 최대, 최소값이 존재할 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뭐 할 거냐면은 확인해 볼게. 첫 번째는 범위가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고요. 단지 이제 여기에 조금 더 변형이 돼서 이제 지수의 1차가 아닌 뭐 2차가 있다든지 또는 뭐 반복되는 게 있다든지 유형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하나 쉽게 해봅시다. 자,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래서 함수를 보니까 함수는 이렇게 생겼대.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거 가지고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래요. 최대값과 최소값. 그러면 아주 쉬운 게 뭐냐면 이 그래프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면은 클수록 작은 값 나오지. 그럼 0하고 4 사이에서 제일 큰 게 얼마니까? 4니까 4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81분의 1. 그럼 최대값은 뭘 집어넣은 게? 0을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똑같은 범위를 해볼까요? 이렇게. 얘도 똑같이 할 거야. 근데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어. 지수의 2차식이 있는 경우예요. 문제 유형이에요. 책에는 다음 유형으로 아마 있을 거고요. 지수의 2차식이 있는 경우.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의 범위는 지금 0부터 2까지에 해당하는 건 x의 범위. 이 지수에 해당하는 범위인데 우리는 이 지수가 작을수록 크고 클수록 작다라는 건 알아요. 감소함수니까. 괜찮아요? 그럼 이 함수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대입하면 최대값을 구해서 대입하면 결론은 최소값이 나오는 거고 최소값을 대입하면 최대값이 나오는 거 괜찮아요? 다시 감소함수야. 그럼 지수가 클수록 최소값을 가져. 그러면 지수의 최소값을 구한 게 최대값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시켜요. 헷갈리나? 마이너스 1의 제곱 뒤에 플러스 3 괜찮아요? 요 그래프야.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얘는 아래로 블록인 거고 1에서부터 1,3이고요. 0부터 4까지래. 그럼 0은 여기 있을 거고 4는 여기 있을 거야. 그래서 요 안에서의 최대값은 4를 대입한 거고 최소값은 1을 대입한 거네. 그러면 요 지수에서의 최대값은 4를 대입한 결과인 4 대입하면 12. 최소값은 1일 때라서 3. 요게 3이에요. 그럼 지수의 최대 최소에 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최대 최소를 봤을 때는 최대값은 이제 3을 대입한 게 최대값. 왜? 감소함수니까. 그래서 3분의 1의 세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뭘 집어넣은 게 12를 집어넣은 게 최소값이다. 됐죠? 그래서 지수의 2차식이 있을 때는 2차 함수를 다시 한번 최대 최소를 구한 다음에 지수의 밑에 따라서 증가함수면은 큰 수를 집어넣은 게 최대값, 그 다음 감소함수면은 큰 수를 집어넣은 게 최소값이 나올 거다. 뭐 이런 것들. 그럼 만약에 범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범위가 없으면 자꾸 범위 얘기를 했는데 이거예요. fx는 3분의 1의 x제곱에 최대 최소를 다 구하래요. 구할 수 있어 없어? 얘 그래프 개형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거든. 괜찮아요? 대강 그린 거예요. 그럼 범위가 없으면은 최대값은 계속 커질 거니까 없는 거고요. 최소값은 계속 작아지기는 하나. 수투가 아닌 이상. 그죠? 얘는 있어 없어 작은 값?
없는 거죠. 못 찾는 거예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범위가 없으면 지수함수에서는 최대 최소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범위가 있어야 돼. 됐죠? 근데 이건 나올 수 있다. 또 계속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지금 방금 한 거예요. 자, 이거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존재하면 구해라. 존재하지만은 구하지 마. 이거예요. 그러면 지수를 보니까 아까 한 거잖아. x-1의 제곱 플러스 3이라서 얘는 최소값이 있지. 최소값이 얼마로? x의 범위가 없어도 최소값 3이지. 그럼 최대값은? 없는 거 괜찮아요? 왜? 이건 계속 큰 이거거든. 이거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거. 범위가 없는 거야. 지금 x의 범위가. 그럼 최대값은 없어. 즉 최소값이 있다는 얘기는 결과에 무슨 값만 존재하는 거야? 최대값만 존재한다. 3분의 1의 세제곱. 괜찮아요? 이렇게 범위가 없어도 있을 수는 있는데 지수가 2차식일 수는 있어. 2차식이면 또는 둘 중에 하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최소는 지금 계속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한 가지 유형만 안 했거든요. 지금 그 한 가지 유형은 어디냐면 7페이지로 갈게요. 자, 반복되는 식이 있을 때 7페이지는 자, 거기에 있는 반복되는 식은 어떤 거냐면은 요런 얘기예요. 자, 우리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했거든. 3분의 1의 x제곱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 해볼게요. 여기 안 보이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아니, 여기. 잘렸어. 이걸로 하자. 마이너스 1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같은 식이 반복되는 꼴이에요. 반복되는 식이 있을 때, 즉 3분의 1의 x제곱이 반복되는 거고요. 범위도 잡아줄게요, 얘는. 그래서 x의 범위는 똑같이 합시다. 이렇게 반복되는 식이 있어. 그리고 범위도 주어져 있어. 그럼 반복되는 식을 기억나요? 수업할 때 치환하라고 했던 거? 이거는 수학 상할 때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반복되는 식 또는 차수가 높으면 차수 낮출 때 치환해라, 이런 것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치환하면 돼. 조심해야 될 거, 고민해야 될 것은 범위를 고려해야 되죠. 범위를 고민해봐야 돼요. 그래서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서 치환하는 거죠. 자, 치환을 해보자. 나는 3분의 1의 x제곱이 반복되니까 3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이 fx식이 어떻게 바뀌어? t에 제곱해야지 2x제곱인가 제곱 플러스 얘는 이렇게 남을 거다. t 곱하기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만 남을 거예요. 괜찮아요? 요거 지수 때문에 요거를 한 번에 한 거야. 3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을 한 거예요. 더하기 4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얘는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4라고 하는 2차식이 나온 거고 t에 대한 범위로 바꿔줘야 돼. 우리가 지금 t로 치환했어. 근데 x의 범위가 있으니까 t의 범위로 바꿔줄 거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거 갖고 바꾸는 거예요. 3분의 1의 x제곱. 이게 t라는 함수예요. 그러면 얘는 감소함수가 될 거고 x가 0부터 4까지야? 그럼 t의 범위가 나올 거예요. t는. 자, 3분의 1의 x제곱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고 81분의 1 괜찮아요? 이게 최소값. 그럼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최대값은 얼마니까? 1이니까 이 범위가 뭐가 되는 거다? t의 범위가 되는 거다. 이렇게. 자, 이거 81이 좀 크긴 한데 그러면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이 2차식을 완전 제곱식꼴로 바꾸죠. 4분의 9, 4분의 7 괜찮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그려진 거야, 그래프가.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꼭지점의 y좌표가 4분의 7이야. 그러면 x의 범위가 81분의 1은 여기 있을 거라고. 81분의 1, 요 값. 그 다음 1은 좀 어딘가에 있겠죠. 이렇게 1. 그래서 최대값은 기분 나쁜 숫자지만 81분의 1을 t에다가 대입한 게 최소값이 되는 거고 1을 대입한 게 무슨 값? 최대값이 나오는 거죠. 왜 대입하고 싶어요? 81분의 1? 네, 하고 싶다고요? 네, 대입한 거 요거 최소값, 최대값 그래프 갖고 찾아주면 될 거고요. 그래서 반복되는 식이 있으면 치환하는데 여기서는 x, 즉 범위에 있는 것도 고민을 해서 찾아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우리 처음에 지수함수 했고 두 번째가 평행이동, 대칭이동, 세 번째가 최대치수, 네 번째가 지수 방정식, 부등식 같은 내용을 넣을 텐데요. 얘를 정확하게는 지수를 포함한 방정식인 거고요. 원래는 이런 문제 풀려고 하는 거예요. 2의 x-1이 16분의 1이다. 이런 거 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유형을 정리해 주겠지만은 이거의 해를 구해라. x값 구하는 거고요. 2의 x-1이 16분의 1은 2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4.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다. 지수끼리 비교하면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이거예요. 지수 방정식 푸는 거의 가장 쉬운 기본은 밑이 같을 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밑을 같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이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지수끼리 같아지면 돼. 자, a를 0보다 큰 숫자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a의 fx랑 a의 gx꼴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둘 다 얘는 x를 포함한 식인 거고 여기에 결론은 fx하고 gx하고 같다 해서 x값 구해주면 정답을 구할 수 있더라. 이게 다예요.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보통은 여기에서는 어려운 거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인수분해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는 지수가 같을 수도 있어. 지수가 같다는 얘기는 밑이 달라. A의 fx랑 B의 fx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얘는 해를 두 가지로 구할 수 있는 거야. 얘는 밑이 같아 버리면 돼. A하고 B로. A가 B랑 같으면 돼. 또 뭐도 같아도 되냐면은 fx가 뭐가 나오면은 0이 나와버리면은 밑이 뭐인지 상관없이 항상 뭘로 같아? 1로 같을 거니까. 그래서 지수가 같을 때 이거의 두 번째 유형이 될 거고 세 번째 유형은 역시나 뭐냐면은 반복되는 식이 나와요. 반복되는 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a의 x제곱이 반복돼서 t를 치환해 주는 거고 치환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범위를 고려해 줘야 된다. 범위가 있으면 고려하고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범위가 없으면 이걸로 보면 돼요. 우리 a의 x제곱은 항상 뭐보다 커? 0보다 큰 거 괜찮아요? 함수에서. 그래서 얘는 범위가 없으면 그냥 t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 다음 어려운 거에 치환. 이런 걸 치환할 거야. 어려운 거에 치환. 이렇게 된 식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얘를 t로 치환하는 거예요. 자, 혹시 우리 이제 명제 다 했나요? 안 한 번 없죠? 산술기하 했죠, 다? 그죠? 안 한 번 없지. 그래서 자, 얘는 t로 치환하게 되면은 이 t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찾아낼 수 있어. 얘는 어떤 걸로 찾는 거냐면 자, 보면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a의 x제곱분의 1 괜찮아요? 지수. 그러면 얘는 우리 항상 양수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ax는 양수거든. 그럼 양수끼리의 합의 최대치수 구하는 것은 산술기야.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둘이 곱하면 얼마? 1. 그래서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t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치환해서 t가 항상 2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이 반복적으로 나올 때 치환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지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책에 있는 것은 아마 여기 있는 것들 다 나오긴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AX제곱을 치환하게 되면 보통 2차 함수의 2차 방정식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부등식에 나올 때 더 어렵네요. 다시 얘기할게요. 뒤에 있어요, 뒤에. 11페이지에는 지수 부등식 5번으로 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할 건데, 지수 부등식은 푸는 방법, 정리하는 방법은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부등식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1학기 과정에서, 고1 1학기 과정에서 부등식에서 어려운 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뭐 대칭축을 따진다든지, 뭐 근의 분리라든지, 근이 뭐보다, 두 근이 뭐보다 클 때, 작을 때, 사이일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가 여기서 똑같이 또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거 있냐면은, 이건 뭐 학생들마다 조금 다른데, 수상을 너무 못해. 그러면은 수원 넘어가면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부등식이 나올 때 수상에 몰랐던 부등식이 나오게 되거나 이러면 수원은 잘하는데 계산을 못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어느 정도 부등식에 대한 얘기라든지 수상에서 했었던 거 막 심한 문제는 안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뭐가 있는지 정도 알고 푸는 방법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수1이나 수2에서 다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거에 있어서 수원, 수2 내용은 아는데 문제를 못 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씩 좀 짚어 나가 볼게요. 저것처럼 얘도 똑같아요. 밑이 같을 대로 나누는데 차이점이 있어. 자, 볼게요. A에 fx하고 A에 gx가 있는데, 자, 얘네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걸? 그냥 우리 이렇게 쓰고 싶어. fx가 gx보다 크대. 그러면 이 a가 뭐란 얘기일까? 그치, 증가함수란 얘기죠. 왜? 클수록 결과값이 크다라는 것이 증가함수라서 얘는 조건이 생겨. 두 가지인데 a가 1보다 클 때 요런 해가 나올 거다. 0하고 1 사이가 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 바뀌겠구나. 그래서 부등식은 밑이 0하고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구나. 방정식은 상관없는데 부등식은 반드시 밑을 고민해 봐야 돼. 그래서 얘는 밑을 생각해 줘야 된다, 항상. 그게 지수 부등식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동일해요. 이제 두 번째는 지수가 같을 때. 나오나? 나올까요, 여기? 나오나요? 네. 그 다음에, 요게 지수가 같을 때. 미안해요. 지수가 같을 때 없어요. 반복되는 시기에 바로. 없어요. 그래서 치환하는 거. AX제곱이 t로 치환해서 t는 0보다 크다. 아까랑 똑같은 거고요. 얘는 양수 부분에서만 찾을 거니까 아마 치환하고 난 다음에 2차식에 나왔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반드시 0보다 큰 거에서만 찾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중요한 걸로 넘어갈게요. 아마 여기까지가 단 것 같아요. 미안해요.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밑과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거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이렇게 쓸 거야. x의 fx가 이렇게 쓸게요. 이번엔 요렇게.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는 거야. 미지수가 둘 다 있는 거야.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풀이를 여러분 스스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럼 부등식을 어떻게 바꾸면 돼? 부등호를 이렇게 바꿔서 결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해를 구한 다음에 반드시 뭐다? 0하고 1 사이 해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x가 1보다 커.
1보다 크면은 그러면 당연히 누가 더 크다? gx가 더 크거나 같다. 마찬가지 여기에 해도 1보다 큰지 확인해 줘야 될 거고요. 세 번째는 x가 1일 때예요. x가 1이 되면은 즉 밑이 1인 거니까 지수에 관계없이 항상 어때? 같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x가 1일 때. 근데 여기에 부등호가 생략되잖아? 그러면은 1일 때는 성립하지 않을 거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등호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생각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밑과 지수의 미지수 똑같은 x가 있을 때 스스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눈 다음에 하셔야 될 거고, 중요한 게 뭐라 그랬다? 마지막에 범위도 고민해야 돼요. 마지막 범위 안에 해가 있는지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이 범위 안에 해가 포함되는지 여기에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활용은 여러분들 한번 문제를 직접 풀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자, 여기까지가 일단 개념의 전체적인 내용은 끝난 것 같고요. 아마 문제를 많이 풀어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